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 거냐면요, 세계사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서양사를 할까 동양사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요즘에 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조금 거치게 해도 세계를 주름잡는, 줬다 폈다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초강대국 중 하나죠. 그게 바로 중국이죠.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역시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취지 차원에서 중국 고전 속에 등장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중국인들을 우리가 한족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고, 오늘날의 한족을 탄생시킨 사람이다라고 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국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근데 이 유방의 폐업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당대 이제 최고의 명장으로 통했던 한신도 있고, 제갈공명의 선배격이죠. 명참모였던 장량도 있고, 명재상이었던 소화도 있었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다소 좀 특이합니다.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출신이었던 번케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케를 백정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고전 역사책이죠. 바로 사기라는 역사책을 쓴 사마천이 첫머리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번케는 백정이다라고도 안 썼어요. 개백정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뭐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이 정말로 그렇게 써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번케는 왜 하필 개백정이었나? 그냥 백정도 아니고 소백정, 돼지백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개백정이었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단어 하나를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단어들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쓰면서 각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인물들의 출신, 조상, 이런 것들, 고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다면은 뭐 엄청난 영예를 누리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김영준이라는 인물은 서울 출생이고 직업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했던 역사 강사였다. 이런 식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문구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어들인데, 자, 근데 사마천은 흥미롭게도 이 번케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백정도 아니고 일부러 개백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번케를 사마천이 좀 낮추려고 까내리려고 그렇게 쓴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번케는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유방의 폐업을 도와서 한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일조했던 인물이고, 장비의 선배격입니다. 따지고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비의 선배격으로, 장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충이 넘치고 용맹한 무사의 전형을 번케라고 할 정도로, 번케는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근데 사마천은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백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백정은 도살자죠. 굉장히 일이 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백정인 일이 천하니까 뭔가 3D 직종이고 험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이 도살업을 한다는 게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돈은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백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사업가입니다. 특히나 옛날 시대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자면은 백정이 소를 도축을 했어요. 그러면 소고기가 나오겠죠? 소 한 마리를 그날 중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리가 없죠, 그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중으로 그걸 다 소비를 하려면 뭐 동네 잔치 정도로 해야지, 이게 하루 안에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는 고기들은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냉장고, 냉동실, 아이스박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소금에다 절여놓는 거예요. 염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금값이 그땐 또 비쌌어요. 바닷가에서만 나오는 게 소금이고, 아주 가끔 뭐 육지에서 소금 광산이나 소금 호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그런 게 있는 거지,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육지로 유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값이 옛날 시대는 엄청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뭐 소금값이 왜 비싸 이러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재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을 아낌없이 써가지고 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백정을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요게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 장수들하고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바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줄 수 있는 고객들, 높으신 분들하고의 커넥션도 필요해요. 그래서 백정이 되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인맥과 자본을 굴리는 그런 기업 회장님쯤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백정의 일인데, 자, 근데 개백정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개백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개고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 잡아서 그날 소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마천이 왜 번케를 개백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케는 백정이긴 한데, 즉 기술은 있어요. 그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냐면은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바로 개백정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케가 기술력을 활용해서 그날 당일날 소비가 가능한, 즉 굉장히 영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크게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번케라는 인물에 대해서 명료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개백정이라는 단어고, 이거를 갖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적절한 때와 시기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역사적으로 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그냥 이렇게 꾸준히만 하다가 가는 건데, 이 번케가 뜻밖에도 자기를 아주 크게 써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란 인물은요,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에요. 유방도 사실 정말 참 특이한 사람인데, 유방은 농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일을 안 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놀았던 게 유방의 하루 일과였어요. 40이 넘어서야 이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유방이 하도 동네 그 껄렁패들 데리고서 다니니까 관아에서 좀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가지고 유방한테 요즘으로 치면은 2장짜리 하나를 줍니다. 그거 줄 테니까 대신에 너네 밑에 있는 애들 관리 좀 하고 사고 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방한테 2장짜리를 하나 던져줬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첫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백수 건달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유방과 동서지간이었던 인물이 바로 번케였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인연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방을 따라다니면서 유방의 폐업을 돕게 됐는데요. 근데 이 번케란 사람의 생활도 참 유방 못지 않았어요. 번케도 술 마시고 노는 걸 꽤나 좋아했던 인물인데, 여기서 유방도 그렇고 번케도 그렇고 진짜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했냐 하면은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사실 유방과 번케는 단순히 술만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망을 쌓아갔던 거죠. 그래서 번케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번케가 예를 들자면은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 뭐 이제 동네 잔치가 있으니까 소 한 마리 잡아주쇼. 번케가 기술인인데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로 이제 어딘가에 가가지고 불려가서 일을 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나면은 돈을 받을 텐데, 그 수당을 번케는 재밌게도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쓰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으면은 동네 이제 아는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거하게 한턱 쏘는 거예요. 화끈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수많은 이제 청년들이 번케를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유방도 마찬가지 형태의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는 것에 치중을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죠. 진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자 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각 지역에서 이제 영웅 호걸들이 거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방도 이제 거병을 하게 되는데, 그 거병을 했던 기반이 됐던 사람들이 뭐였냐면 평상시에 같이 술 마시면서 놀았던 그 껄렁패들, 그 사람들이 초창기 기반 세력이 돼요. 번케도 마찬가지로 유방 휘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국공신이 되는데, 자, 유방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출신이 나쁜 사람들, 혹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 번케 같은 유형 인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유방의 라이벌격에 있었던 사람이 항우였는데, 항우는 명문 엘리트 가문의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항우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그 휘하 부하들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스카이 출신들, 해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뭐 하버드 갔다 온 사람들, 옥스퍼드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게 항우 집단이었죠.
그래서 항우와 유방의 대결에서 놓고 봤을 때 항우 집단은 그야말로 초엘리트 집단들, 당대 최고의 금수저 주류 집단들. 그에 비해서 유방 집단은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완전 시정 잡배의 껄렁패들 뿐인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능력은 있는데 출신이 나쁘거나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번키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양자 간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냐면은 항우 쪽이 아니라 유방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시 능력이 있는데 다만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단이 뒷심이 강하더라고요. 다만 이 유방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항우하고 유방이 서로 만나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진나라 수도, 오늘날 이제 시안 부근입니다. 거기 이제 수도에서 붉은색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홍문이라고 불렀죠. 그 홍문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이게 중국인들한테 너무 유명한 일화라 가지고 흡사 이제 한국인들한테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하여가 당신과 읊으면서 서로 떠봤다라는 스토리가 유명하듯이 이 홍문에서 있었던 잔치 이야기가 중국인들한테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당시 항우의 참모였던 범증은 유방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유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항장이라는 장군을 연회에 투입해서 칼춤을 추게 한 다음에 칼춤을 추는 신용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방을 죽이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때 유방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이거를 막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번케였습니다. 이때 번케가 원래는 잔치하는 그 장막 밖에 있었는데 정말 저돌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서 그냥 장막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갔대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절차 따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언제 무슨 뭐 절차 따지고 예법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하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연회장 안으로 난입한 번케가 항우에게 이치를 따져 물은 겁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동지관계인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주군을 암살을 하십니까? 그러자 항우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흐지부지 연회가 파하면서 끝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죠. 자, 그래서 번케가 이때 유방의 목숨을 구했고 결국에는 이때 살아남은 유방이 폐업을 이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방이 폐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번케의 능력이 정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케라는 인물에 대해서 결국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사마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은 번케라는 인물은 능력은 있는데 인맥이 없는 사람, 출신 성분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번케라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상관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유방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번케가 비로소 단순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하를 갖다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호골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번케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때를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상관을 만나지 못하면 빛을 발하기가 힘들죠. 반대로 그 알아보는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이 번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은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도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안지에 등장하는 인물인 번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인기도 많은 관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